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 뵙고 질문 드리죠. 자, 안녕하세요. 김동섭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실적 발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아져서 어제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장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아마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뉴스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뉴스를 기다리는 거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GDP 성장률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일, 31일 날 FOMC 회의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를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30일, 31일 날 FOMC가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건지를 봐야겠죠. 제롬 파월에 의하면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이 한 발 빼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미국 시장이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발언을 하고 발을 빼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 상승은 그렇게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재미난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점에서의 싸움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은 일단 무너졌고요. 5일선. 그러니까 전환선이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이 추세선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일단 아랫꼬레가 생겨서 매수자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는 상황일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원점 회귀, 그러니까 뭐 오버슈팅에 대한 회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미국 시장이 기다리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을 깨트리게 되면 좀 피곤한 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미국도 새로운 뉴스에 목말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적으로 대치를 돼야 되는데 대치가 안 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의 움직임 정도가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변곡점은 아마도 30일, 31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최소한 금리 인하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후 올해 안에 추가 금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그게 없다면 일단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최고점 속에서 새로운 뉴스를 기다리는 미국장이지만 더 좋은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금값인데요. 이 금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이 일봉상으로 보면 사실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종가상으로 봐야 되는데 종가상으로는 최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고점 부분에까지 갔는데 금값이 더 빠지질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혹시 모르는 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오른 게 없어요. 월봉으로 보면 지금 1,600불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적어도 200불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2013년도 1월 달에 1,687불까지도 열리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장은 올랐지만 전 세계 시장이 거기에 대동소이하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장만 별개의 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값이 아마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열리고 결국 위험 자산이 시장에서는 약간 도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저점에서 올라오는 글로벌 시장의 모습들이 몇 개의 나라들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저점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올라오는 이 후행스팬의 모습은 그냥 끝날 후행스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올라왔으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은 뚫고 올라와서 다시 지지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금값의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결국 더 많이 상승할 걸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다. 결국 위험 자산은 공격적인 매매는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얘기를 하면서 정유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유주 오늘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껌딱지 장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딱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면서 며칠 지난주 정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한동안은 이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시장 상황으로 보시면은 지금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시장을 전체를 사지 않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 좋고 여러분들 계속 SK 삼성전자만 거의 몇 개월을 사고 있어요. 아마 시세 분출을 준비하는 건지 뭐 새로운 작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정유주, 뭐 엊그저께는 자동차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몇 개의 종목이 시장의 테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 껌딱지가 된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 자리를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으로 기관이 꼭 사야 됩니다. 항상 기관이에서 연기금이 사야 지금 파동이 좀 왔거든요. 그 파동을 좀 물론 기관이 좀 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원달러가 1150원 밑으로 좀 깨지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진짜 위험 자산의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돼야 껌딱지를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0시에 공감 많이 해봤습니다. 내일도 고민할 거리 많이 들고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